원래 이성계는 기병 위주의 사병 2000명을 보유한 함흥의 호적이었습니다. 참고로 함흥본궁은 이성계의 사저로 현재 북한의 국보입니다. 이 함흥본궁에서 이성계의 첩부인 신의왕후 소생의 자녀들이 연이어 태어납니다. 먼저 큰형 이방우가 태어나고, 둘째형 정종 이방과가 태어나고, 셋째형 이방이가 태어나고, 넷째형 이방간이 태어나고, 드디어 다섯째 태종 이방원이 태어납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치고 공을 세워 양광, 전라, 경상, 삼도, 도, 순찰사에 임명됩니다. 신덕왕후 소생 동생 이방번이 개경에서 태어납니다. 신덕왕후 소생 동생 이방석이 개경에서 태어납니다. 이방우는 16세에 명문 가문인 스승 민재의 딸 2살 연상 민씨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우는 문과에 병과 7등으로 급제하였고, 이때 이성계와 어머니 한씨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내 뜻을 성취할 사람은 반드시 너일 것이다 라고 칭찬하였고, 전장에서 일생을 마쳐야 하는 무인의 집안에서 학문에 정진하였으니 기쁨이 컸다고 합니다. 참고로 17세에 급제한 것은 정도전이 18세, 정몽주가 19세에 급제한 것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이었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로서 실무를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우는 위화도 회군이 발생하자 미리 최영을 피해 개경에 있던 가솔들을 함흥본궁으로 피신시킵니다. 한편 위화도 회군 직후 정도전의 스승 이색은 고려를 지키기 위해 조민수와 손을 잡고 우왕의 아들 장왕을 옹립한 후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이때 이방우는 인질격으로 정사 이색을 따라 기록하는 비서인 서장관으로 남경을 가게 되고, 이때 이색과 함께 주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방원의 생모 신의왕후가 위장병의 악화로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능은 개경에 있었고, 이때 이방원은 일정 기간 묘소를 돌보는 심묘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주로 사냥하러 나갔던 이성계가 낙마하여 큰 부상을 당하자 정몽주와 공양왕은 이성계가 없는 틈에 정도전, 남원, 조증 등과 그들의 측근 윤소종 등을 유배를 보냅니다. 이때 신덕왕후 강씨는 정몽주가 이성계를 제거하려 하자 예묘살이를 하던 이방원을 급히 보내 이성계에게 알리고 개경으로 불러냅니다. 이때 신덕왕후 강씨의 공은 지금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정몽주에게 함께 새 왕조를 주창할 것을 권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하여가를 지었고, 이에 정몽주는 답가로 단신가를 짓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있는 한 역성혁명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 수와 조영무 등을 시켜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살해합니다. 이때 이성계는 정몽주를 함부로 죽였다며 이방원을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덕왕후 강씨가 이때도 이성계의 분노를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정몽주 측근 온건개혁 파들인 이색, 이승인 등은 대거 유배를 갔고, 정몽주에 의해 탄핵되었던 급진개혁 파들은 복직하여 세력을 결집합니다. 마침내 정도전, 남은, 조준, 백음령 등은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합니다. 한편 정도전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면 신권을 주장하는 자기들을 제거할까봐 두려워 왕권보다 신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국정이 안정된다는 신권을 주창하며, 정비가 된 신덕왕후의 소생 장남 이방번은 폐위된 공양왕 조카 사이였다고 반대하여 이성계는 10살 차남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조선개국에 공이 컸던 신의왕후 소생 26세 오남 이방우는 세자 책봉에 불만이 컸습니다. 이는 나중에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적서차별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큰형 진안대군 이방우가 향년 40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태조실록에는
진안군은 술을 좋아하여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졸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후에 정조가 지은 묘비문에는 효자로 칭송받았고 형제 사이에도 우애가 돈독했으며 부귀영화 따위는 마음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조는 천도를 결정하고 각 관청당 2명씩만 남겨두고 73km 아래의 한양으로 내려가서 한양부 객사를 임시궁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 수도의 이름을 한성부로 고칩니다. 문경왕후 민씨 소생 장남 양녕대군 이제가 한성부에서 태어납니다. 이방원은 전직 몽골 관료였으며 조선의 외교관이었던 조반 등을 따라 남경을 방문하여 주원장을 대면하였고 영경을 방문하여 연왕 때의 영락제 주체와도 만납니다. 문경왕후 민씨 소생 차남 효령대군 이보가 한성부에서 태어납니다. 태조 5년 쌓기 시작한 한양성곽은 1년여 만에 완성이 됩니다. 잠시 경복궁을 살펴보면 출입문은 광화문이며 중심 건물인 정전은 근정전이며 연못 경회로가 있고 1400년에 설치되는 대통령 비서실 개념인 승정원이 근정전 서남쪽에 있었습니다. 태조보다 21세나 어린 신덕왕후 강씨가 40세로 병사합니다. 능 이름은 정릉으로 원래 정동 영국대사관 위치에 있었으나 나중에 태종이 현재 서울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깁니다. 신덕왕후가 죽자 태조는 몹시 애통해하며 현재 서울 성북구에 흥천사를 지어주고 능과 절을 둘러보는 게 일상사가 됩니다. 문경왕후 민씨 소생 삼남 세종 충녕대군 이도가 태어납니다. 태조는 정도전을 내세워 왕자들과 종친의 사병을 혁파하고자 합니다. Yes. 이를 들은 이방원은 정도전 일파가 세자를 조종하여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조작된 명분을 내세워 동복 왕자들과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 난에서 32세 이방원은 수하 조영무, 하륜, 민무구, 민무질 형제, 이숙번 등과 함께 정도전, 남은, 박이 등 관료들을 살해하고 또 신덕왕후 소생 왕자들인 17세 왕세자 방석, 18세 방봉과 신덕왕후의 딸 경순공주의 남편 흥안군 이제, 즉 태조의 사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방호는 적서의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공언하였고 방석 형제를 서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방호는 교지에 간신 정도전 등이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뒤엎고 적서의 구분을 어지럽히려 하였다라고 쓰게 합니다. 이것이 적서를 구분지은 최초의 기록입니다. 63세 태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늙고 실권도 모두 잃어 왕위를 원하지 않던 41세 이남 방과에게 물려주어 방과가 정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태조는 경순공주마저 화를 입을까 염려해 직접 딸의 머리를 깎아 출가를 시킵니다. 경순공주는 출가한 뒤 현재 숭인동에 있는 비구니 처소인 정용사 정업원에 몸을 어탁하였는데 이곳은 갈 곳을 잃은 고려 왕족들의 부인 등 왕실 여성들이 많이 지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공민왕의 이비인 해비이시 등 왕실 여성들은 경순공주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나중에 태종이 숙류 억불 정책을 펼쳐 사찰들을 폐쇄할 때도 정업원은 예외로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이 70세로 죽고 홍무제의 장송 건문제가 21세로 즉위합니다. 주원장은 재위 시 정권 유지를 위해 개국공신을 포함해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홍무제는 생전에 황태자가 죽자 사남 주체를 황태자로 삼으려 했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전통에 따라 죽은 황태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했고 그가 건문제입니다. 정종은 재위 2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난 한양은 지세가 좋지 않다며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깁니다. 정종 2년 사남 이방관이 왕세자의 자리를 노리며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만 즉시 이방원의 제압당에 유배되고 이방원은 왕세자로 등극한 후 세력을 굳힙니다. 이방원이 패배한 이방관의 처분을 어찌할지 조언을 구하자 정종은 그래도 어려울 때 기댈 것은 피부찌밖에 없다며 선처를 당부합니다. 이방원과 정종은 자신들 이성계 가문의 사병 어흥 친군이로 정권을 잡아 사병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에
종친들과 공신들의 사병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 혁파로 고려 이래 각 지역의 실권자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사병 조직은 사라졌으며 이들은 농부가 되거나 군역에 편입됩니다. 그해 11월에 이방원은 왕위의 욕심이 없었던 정종에게서 왕위를 양위받아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태조 때는 명나라 주원장이 조선국왕 책봉을 거절했었는데 이후 1401년 금문제가 조선 태종을 정식 조선국왕으로 봉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자신을 사실상 폐위한 이방원을 매우 증오해 태종 3년에 고향집 함흥으로 들어간 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에 태종은 차사를 보내어 이성계에게 돌아오기를 권유하나 차사마저 돌려보내지 않고 활로 오는 차사마저 죽였다는 야사가 있어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이후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의 청구로 무학대사가 차사로 가서 이성계를 서울로 오게 하였는데 이성계는 황궁하지 않고 소요산에 머뭅니다. 동국면 안변부사 조사이와 죽은 이성계의 계비 신등하우 강씨의 조카 강현은 원수를 갚기 위해 태조의 위세에 기대어 봉기하나 역부족으로 실패합니다. 조사이의 난이 진압된 후 개경으로 돌아온 태조는 태상왕으로 조용히 지냅니다. 한편 명나라 홍무제의 사남주체는 변경의 왕인 연왕이었는데 수도 난징을 점령하고 조카 건문제에게서 제위를 창탈하여 황제 영락제에 오릅니다.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또 정적을 색출하기 위해 대궐 밖에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한정되었으며 일반 상인이나 노비 또는 지방 관민에게는 효용이 없었습니다. 세계 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또는 단순히 강리도를 제작합니다. 지도 이름은 역대 나라의 수도를 표기한 지도라는 뜻입니다. 김사영 등이 제작하고 공근히 말문을 썼습니다. 이 지도는 15세기 말까지 세계 지도로는 유럽의 것보다도 훨씬 우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셋째형 이방희가 45세의 병으로 죽습니다. 11세 장남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개국 공신이자 자신의 옹립에 공을 세운 이거이를 사병혁파에 반대했다는 이유에서 탄핵하여 진천으로 낙향시킵니다. 당대 가장 많은 사병을 거느렸던 인물이었고 또 태조의 장녀 경신공주 및 태종의 장녀 정순공주의 시아버지로서 왕권 강화를 위한 외척 제거의 신호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종이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사관에게 기록하지 말 것을 명령한 사실까지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제위 6년에 다시 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나 신하들과 동생들을 죽인 끄림직한 경복궁은 비워두고 경복궁 2km 동쪽에 창덕궁을 새로 짓고 정무를 봅니다. 권근의 간청을 받아들여 정몽주에게 익양부원군을 추증합니다. 본인이 제거한 사람을 영의정에 추중함으로써 자신의 포용력을 대외에 가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세자 책봉에 반대한 정도전을 깎아내리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다는 일부 평가도 있습니다. 태종은 이직, 민무질 등에게 주자소의 설치를 명하여 조선시대 최초의 구리 활자인 개미자 활판을 제작하게 했으며 직접 이를 감독합니다. 개미자로 인쇄된 송조 표전 총류는 현재 국보 150호입니다. 태종은 고려 말부터 부패가 만연했고 조선 건국 원리인 유교와 배치되는 사찰을 전국에 242개만을 남긴 채 나머지는 폐지시킵니다. 여동생 경순공주가 죽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버지 태조보다도 빨리 죽습니다. 그녀가 입적하자 태종도 조문을 갖고 정종과 태종은 애도하는 의미로 며칠 동안 고기 반찬을 피했다고 합니다. 훗날 세종에 의해 남편 이제가 신원이 되어 태조의 제사에 공신으로 올랐으며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었기에
이제의 조카인 이윤으로 대를 잇게 합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지병인 중풍이 악화되어 장덕궁에서 74세로 승하합니다. 태조는 생전에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곁에 묻히고자 하였으나 태종이 거절하자 태조는 선산이 있는 함흥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태종은 태조를 양주궁 구리면의 동쪽에 있는 9개의 왕릉이란 뜻인 동그릉터에 최초로 안장합니다. 능호는 건원능입니다. 그 대신 함흥의 흙과 억새풀을 가져다 무덤을 덮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구릉은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됩니다. 그리고 1409년 태종은 태조가 죽자 태조가 수시로 찾기 위해 마련한 신덕왕후의 능을 도성 밖 현재 성북구 정릉동으로 이장하고 1410년 청계천 광통교가 홍수에 무너지자 능의 성물과 문인 무인석을 광통교 교량의 난관과 받침돌로 회철해버렸으며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격하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신덕왕후는 나중에 1669년 현종 때 송시열의 상소로 복위되어 종묘에 모셔지게 됩니다. 신덕왕후의 능을 회철한 그 해에 또 태종은 처가의 힘을 꺾기 위해 장인 민저의 죽음과 동시에 처남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교만 방자하다며 탄핵, 유배 후 사약을 마시게 합니다. 일본의 실제 권력자 쇼군 아시카카 요시모치가 코끼리를 바칩니다. 이 코끼리는 세종 때까지 살았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돌아가며 키우도록 했는데 키우는 도중에 코끼리에 밟혀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413년부터 2년간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 구시를 하는 작은 패로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호패를 받으면 군정으로 뽑히거나 그 외의 구격을 져야 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오히려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늘고 호패의 위조, 교환 등 불법을 행하는 일이 증가하여 이후 국왕들도 수차례 호패법을 실시했으나 곧 폐지되곤 했습니다. 세종실록에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1 이하일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조 직계제를 통해 어정부와 육조의 관료들이 왕역에 직속되어 정무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태종은 과거 직접 관료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 정무를 직접 다스린 것입니다. 정도전이 편찬하려다가 중단한 고려사의 편찬 작업을 조준, 공군, 하륜 등에게 명하여 계속하게 합니다. 결국 1451년 문종 1년에 가서야 완성됩니다. 1차 왕자의 난의 원인인 서자 방번이 세자가 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태종은 서을근고법을 만듭니다. 고려시대에도 2명의 정실 부인 외에 첩을 두고 서자가 있었으나 서자를 적자와 다른 존재로 차별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태종 때부터였습니다. 서을근고법은 조선시대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갈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성종 때 가서는 세부 조항을 성종이 직접 지어 경국대전에 반포함으로써 재혼 여성 자손 관직 진출 금지와 함께 하나의 규정으로 정착됩니다. 이는 후일 정조가 부분 철폐하여 규장각에 등용하고 흥선대원군에 의해 완전히 철폐된 뒤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천안 민무휴가 민무회도 사형에 처해 처가를 몰락시킵니다. 공신이자 오른팔이었던 이숙번이 거만하고 사시스럽게 굴자 함량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도교에도 부정적이었던 태종은 1417년부터는 현재 기상청에 해당하는 서운관에 소장된 각종 비기도참서와 예언서들, 무속 관련 서적들을 소각합니다. 장남 양녕대군은 왕세자인데도 학문 연마를 게을리하고 자유분방한 활동을 좋아해서 양녕의 스승 개성군은 태종을 찾아와 수업의 불가함을 알립니다. 양녕대군은 각지의 기생들을 궁궐로 데려오기도 했는데 태종은 양녕이 데려온 기생들을 곤장을 쳐서 궁궐 밖으로 내쫓기도 했습니다. 양녕은 그럴 때마다 보왕 태종이 후궁을 많이 거느린 것을 언급하며 항변합니다.
양녕대군이 부왕태종과 모후 원경왕후와 충녕대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효령대군에게 넌지시 알려주자 실망한 효령대군은 불가에 관심을 갖다가 후일 불교에 귀의합니다.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은 눈병이 나고 질환에 시달려 병석에 누우면서도 책을 옆에 끼고 있어 태종은 충녕이 책을 못 보게 엄명을 내렸으나 충녕은 몰래 책을 숨겨놓고 병석에서도 책을 읽습니다. 또 충녕이 14세에 요절한 동생 성녕대군을 간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종은 원경왕후와 상의 끝에 양녕대군이 하루 종일 방탕한 생활만 일삼는다는 이유를 들어 왕세자에서 폐위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때 다른 신하들은 찬성하였으나 황희 등 소수만이 반대를 합니다. 황희는 자신의 본관인 남원으로 유배되었고 남원에서 훗날 춘향전 무대인 광안루를 짓습니다. 6월 태종은 25세 양녕을 폐위하고 22세 충녕을 왕세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양녕 폐위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의 장인 김한로를 유배를 보냅니다. 태종은 세자교체 2개월 후에 왕위를 충녕에게 넘깁니다. 18년 동안이나 호랑이 등에 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창덕궁 바로 옆에 세종이 지어준 수강궁으로 상왕으로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상왕이 된 후에도 바로 옆 수강궁에서 4년간 줄곧 국정을 감독하였고 특히 중요한 병권과 인사권은 장악합니다. 태종은 상왕이 된 이후에는 놀러 다니려고 각지에 정자를 짓고 좋아하는 사냥을 다니는 등 신나게 살았지만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사신들이 세종을 극찬하는 말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라를 맡김에 사람을 잘 얻었으니 산수간에 한가로이 논일기를 이처럼 걱정이 없는 자는 이 천하에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둘째형 정종이 62세로 사망했는데 정종실록은 태종 생전에 간행되지 못하고 태종이 죽은 뒤에 편창 간행됩니다. 태종도 말년에는 고독을 느꼈는지 정종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된 형과 어울려 노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종도 정종에게는 깍듯해서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도 정종을 웃어른으로서 제대로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태종은 며느리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을 숙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태종은 병조참판 강상인이 병권 관련 업무를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종에게 보고한 것을 빌미삼아 강상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후 시몬을 영의정 부사에 임명한 뒤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냅니다. 태종은 신문을 친히 주관하며 강상인에게서 시몬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였고 시몬이 돌아오기 전 강상인 등을 처형합니다. 돌아온 시몬은 대질신문할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사액을 마시고 죽습니다. 이후 왕비 소현왕후가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세종의 간청으로 소원왕후에 관한 배출 이야기는 중단이 됩니다. 흉년이던 대마도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자 아직 군사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상왕태종은 이종무 최윤덕에게 명령하고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여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후 7년 후인 1426년 세종은 대마도에 대한 유화책으로 삼포, 즉 웅천, 내포, 부산포, 울산 연포를 개항하여 교역을 허락해 줍니다. 부인 원경왕후 민씨가 수강궁에서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수도를 난징에서 옛날 연왕이었던 자신의 정치 기반인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원경왕후가 죽은 지 2년 후에 태종은 사냥을 나갔다 복귀한 뒤 병석에 눕습니다. 병석에 있을 때 세종에게 자신이 과거 유배를 보냈던 당시 60세의 황희를 다시 불러 중히 쓰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황희도 태종이 싫어하던 서자였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후 세종은 황희가 자신의 세자책봉에 반대했었지만 원한을 버리고 능력을 알아보고는 과감히 불러쓰는 대범함을 보입니다. 얼마 안 있어 태종은 갑자기 고열과 혼수 상태에 빠져 급성 감령성 폐렴으로 56세에 수강궁에서 사망합니다. 능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헌릉입니다. 애증의 관계였을 부인 원경왕후 민씨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릉의 근처에 23대 국왕 순조의 인릉이 있는데 이를 묶어서 헌인릉이라고 부릅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4대 세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